운둔의 왕국 롯데. 베일에 가려졌던 롯데의 실체는 집안 싸움에서 드러났다. 국내 최고령 총수 신격호.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립, 그리고 형제의 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 회장이 갑작스럽게 퇴진하게 됐습니다. 한일 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에서 해임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한 겁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넘본 두 아들의 탐욕 때문이었을까? 아님 90이 넘은 신격호 회장의 노욕 때문이었을까? 루이 14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의 절대군주, 절대왕정을 보는 듯한. 황제가 죽기 전에 권한을 내려놓겠습니까? 94세아니 100세까지도 절대 안 내려놓죠. 롯데 부자의 난과 형제의 난이 정면 충돌하면서 창업주가 아들에게 해임당한 국내 재벌사의 초유의 사태. 롯데 추락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신격호 회장의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에 왜 저렇게 집착을 하느냐, 또 경영의 활동에 왜 저렇게 개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의문점이 있을 수 있죠. 지분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왜 똑같이 해놨는가?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다. 형제 사이에 피보다 돈이 진했다. 돈보다 권력은 더욱 진했다. 권력은 형제와도 부자지간에도 나눠 가질 수 없었다. 결국 차남 신동빈은 아버지를 해임시켰고 아들의 반란에 아버지 신격호는 경로하면서 재벌 가족 잔혹사는 극에 달한다. 이 일을 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결국 나눌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결국 사도세자와 영조도 결국 권력 다툼이었다. 노론에 권력을 둘러싸고 하도 이제 영조가 80까지 예전에 보면 임금으로서는 최고 장수를 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노욕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껌으로 시작해 재계 5위 롯데그룹을 키워낸 창업주 신격호 회장. 67년 동안 거대 기업을 쥐락펴락하면서 죽을 때까지 창업주의 은퇴는 있을 수 없다던 그가 아들에 의해 초라하게 물러나게 된 것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물고 있는 신격호 시대. 롯데그룹 형제의 난, 끝인가 시작인가? 신격호의 일본 이름은 시게미스 타케오. 두 아들인 신동주, 신동빈 모두 일본에선 시게미스라는 성을 가진 이름으로 불리는데 왜 신격호 회장 일가는 시게미스라는 성을 쓰게 됐을까? 19살에 일본으로 건너간 신격호는 일본인 시게미스 하츠코를 부인으로 맞아 그 사이에서 연년생으로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 태어난다. 신격호는 연년생 두 아들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보내며 성장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본다.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에 누가 더 적합한지 시험하면서. 두 형제를 그렇게 선의 경쟁하도록 그렇게 구도로 만들어 놓은 것도 실력이 있어야만이 너희들이 가업을 이을 수 있다는 그런 은연중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에 대한 부분이 신격호 회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작용한 그런 사람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다라고 부르고. 한 살 터울 두 형제. 신격호의 외모를 닮은 장남 신동주. 그리고 차남 신동빈은 아버지의 사업가 기질을 빼닮았다. 신동주는 시를 쓸 만큼 감수성이 풍부한 반면 신동빈은 냉철하면서 결단력이 뛰어난 성격. 이렇듯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달랐다. 신격호 회장을 비교적 많이 닮은 사람은 장남이에요. 우리가 성격적 분류를 해보면 신격호 회장이 원래 작가지망생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도 굉장히 문학적인 기질을 갖고 있죠. 그런데 차남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업의욕이 왕성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두 형제의 결혼은 많이 달랐다. 거래처에서 일하던 평범한 재미교포와 결혼한 신동주. 하지만 신동빈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집안과 결혼한다. 상대는 일본 굴지의 다이세이 건설 부회장의 둘째 딸 오고 마나미. 일본 황족 학교를 졸업한 재원이자 한때 황태자비 물망에 오를 정도였다. 신동빈의 결혼식에는 일본의 전 수상을 비롯해 내노라 하는 일본 정재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형인 신동주의 조촐한 결혼식과 달리 5시간에 걸쳐 화려하게 치러진 혼례를 통해 일본 내 인맥에서도 형보다는 동생이 훨씬 우위에 있게 된다. 타이세이 건설사라고 일본의 최고의 건설사거든요. 그 건설사의 이제 사장의 딸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 왕실의 며느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점쳐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신동빈 회장한테 시집을 온 것이죠.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이 여성과 결혼할 때 그때 한국, 일본,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총출동했었습니다. 신격호는 신동주와 신동빈 형제를 본격적으로 경쟁시키기 시작한다. 장남 신동주는 미쓰비시 상사 평사원으로, 차남 신동빈은 노무라 증권에 입사시킨 것. 형제는 서로 다른 곳에서 아버지의 도움 없이 경영자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간다. 그렇게 각각 다른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형제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1988년 드디어 롯데에서 만나게 된다. 신동주 전 회장은 미쯔비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노무라 증권이었습니다. 노무라 증권인데 이 부분도 참 재미있는 게 경영가적 기질, 그러니까 지분 구조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노무라 증권에서 상당히 많이 배웠다고 봐야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신동주 회장 같은 경우는 미쯔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주 그 치밀하고 내밀한 어떤 경영에 대한 부분, 회계에 대한 부분, 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좀 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948년 일본 롯데 설립 이후 한국에도 롯데 제과가 세워지면서 롯데그룹은 각각 한국 롯데, 일본 롯데를 두게 된다. 초창기 롯데는 일본이 한국보다 9배 정도 규모가 더 컸던 상황. 하지만 신격호 회장의 선견 지명으로 서울 도심에 관광 유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한국의 롯데는 급성장한다. 이때부터 한국 사회가 신격호 회장을 주목하기 시작한다. 롯데로 불러들인 두 아들의 거취를 고민하던 신격호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한국 롯데는 신동빈을, 일본 롯데는 신동주에게 맡긴다. 아마도 그 어떤 그룹 규모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성격 자체도 물론 뭐 조심스럽고 그런 면이 있지만 좀 더 공격적이고 어떤 경영이 좀 더 감각이 있다고 할까? 아마 신격호 회장이 그런 것을 본 것 같고요. 신동주 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일본에서 계속 활동했었고 신동주 회장 자신도 내가 특별히 한국 롯데를 맡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다라고 언론에서 밝혔잖아요. 1997년 신동빈은 한국 롯데 부회장이 된다. 일본은 장남 신동주, 한국은 차남 신동빈 승계 구도가 확정적인 듯 보였다. 신동빈은 한국 롯데를 맡은 후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으로 10년 만에 4배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는 우애를 과시했다. 일본 롯데는 형님께서 잘하고 계실 겁니다. 신격호 회장의 인식 속에는 앞으로 장차 롯데그룹의 모든 중심을 한국에 두고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있는 기업의 성장은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는 멈추는 상황이 되었어요. 비교적 평탄할 것 같았던 형제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빗나가고 있었다. 한국 롯데의 두드러진 성장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가 묘하게 틀어지고 있었다는 것. 게다가 신동주가 2013년 8월부터 총 12번에 걸쳐 롯데제과 지분을 사들이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롯데제과를 놓고 지분 매입 경쟁을 벌인 때부터
운명적으로 형제의 난은 잉태된 것일지도 모른다. 롯데제과는 이 롯데그룹에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상징성이 있는 주식을 내가 신동빈보다는 조금 더 가져야겠다고 아마 신동주 부회장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거의 50대 50이었단 말이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신동빈보다 더 많은 주식, 확연하게 차이나게 주식을 못 갖는다면 상징성이 있는 롯데제과 주식이라도 가져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연말이면 지인들과 모임을 갖던 신격호. 평소에 양주 한 병을 너끈히 비워내던 그였지만 2014년 연말 모임에선 술을 반기지 않았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실은 주식을 매입해온 장남 신동주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장남이 노여운 신격호. 이건 내 승계 계획에 대한 반항이야. 일본 기업인들, 제1교포 기업인들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조니 워커를 평상시 한 병을 드시는데 그 반병밖에 안 먹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반병 정도 먹으면서 그때 신동준 회장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참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것이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자기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성에 차지 않는다. 형제 간 갈등을 누르기 위해선 아버지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절대적이라 믿었던 신격호 회장. 그렇기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장남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신동주 역시 일단 아버지의 결정에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경영권 분쟁에 유달리 신경을 곤두세웠던 신격호 회장.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그에게 과거 형제 간의 싸움이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 형제 간에 지금 다툼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결국 지금도 왕래를 거의 안 한다, 소통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이러한 이러한 뿌리가 결국은 지금 자식들에게 와서 이제 첨예하게 극단적으로 피 터지는 돈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 눈밖에 난 신동주는 일본 롯데에서 거의 손을 떼게 되고 신격호가 차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롯데는 신동빈 체제로 굳어지는 듯했다. 이제 차남에게 권력을 이양한 후 명예회장으로 물러날 줄 알았던 신격호 회장.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차남 신동빈을 회장으로 내세우고 스스로는 총괄회장 실권을 유지했다. 동생들한테 맡기고 좀 지나면 소송 걸리고 또 딴 동생한테 맡기고 또 소송 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이제 본인 자식 둘만 남았지만 나중에 형제들도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물러서게 된다면은 누군가는 나를 내칠 것이다. 1988년부터 시작된 신격호의 수건 사업 제2 롯데월드. 하지만 123층 555m 제2 롯데월드가 들어설 경우 인근에 있는 서울공항 활주로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공군 기지로 쓰이는 곳이라 근처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전투기 조종사 시야 확보가 어려워진다. 국가 안보와 조종사 생명 그리고 주변 일대의 교통난을 위해서도 서울 한복판에 제2롯데월드와 같은 고층 빌딩은 안 된다는 반대가 거세졌다. 하지만 신격호는 포기하지 않았고 설계를 변경해 허가를 받아내기에 이른다. 신동빈 회장은 제2롯데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세간에는 신동빈 회장이 밀어붙였다고 했는데 롯데 측의 이야기 들어보고 취재를 해보면요. 신동빈 회장이 제2롯데 건설을 반대했고 아버지가 여기에 수건 사업이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롯데가 제2의 제3의 도약을 하려고 그러면 랜드마크 정도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아버지의 수건이었죠. 제2 롯데월드 건설을 두고 롯데그룹의 분위기는 그다지 밝지 않았다. 신격호, 신동빈 부자 간 의견 충돌이 잦았기 때문이었다. 신동빈은 제2 롯데월드의 경제성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123층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60층짜리 호텔이나 오피스 빌딩으로 짓자고 계속 의견을 피력해온 상황.
무엇보다 여론을 의식해 초고층 빌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신격호와 때때로 부딪히기 일쑤였다. 사실 잠실 그게 정말 금싸라기 땅인데 거기다가 뭐하러 초고층 빌딩을 짓겠어요. 그거를 상업부지로 활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땅값이 엄청난데 그 빌딩 지어서 뭘 하겠습니까?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처음에 이거 좀 부지가 비싸다 보니까 이거 말고 여기다 이제 다른 걸 하고 타워는 다른 데다 짓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신동국 회장이 화를 내고 어떤 그 자신의 마지막 수건 사업인 그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다 해야 된다. 신격호 회장이 굳이 123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세워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데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지어야 100살 넘게 장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올해 초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2 롯데월드를 가운데 두고 녹색띠를 두른 사람들이 강강술래하듯 에워싼 모습이 올라왔다. 롯데 측은 안전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라고 밝혔지만 급사 미신에 의지한 의식 같았다는 의혹들이 떠돌았다. 뭔가 자신의 지금 경영 일선에서 있는 그 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저렇게 무리한 데까지도 120층을 자꾸만 주장을 하고 가고 강행하고 주변에 그런 식으로만 관광순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걸 하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생명력을 연장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는 의혹 어린 시선이 자꾸 보태지다 보니까 그런 설들이 발생을 하게 되지 않았나. 94세의 나이에 경영 현안을 직접 챙기는 신격호 총괄 회장. 아버지의 장악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신동빈은 올해 초 한국 롯데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호텔 롯데 등기이사에 선임, 경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숨겨둔 발톱을 드러낸 것일까? 신동빈은 일본 롯데 부회장 자리에서 쫓겨난 신동주를 호텔 롯데 등기이사직에서도 해임한다. 본인 사람들 롯데 정책본부를 세우고 롯데 정책본부 출신들을 계열사의 뭐 실무진에 많이 포진시키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그 결정들을 롯데 정책본부에서 많이 만들어냈고요.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전혀. 전부 대부분의 것들이 자기 머리에서 나오고 본인 결정을 한 것인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롯데 정책본부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쪽 출신들을 많이 키워서 실제로 지금 롯데 계열사 사장 중에는요 이쪽 출신 롯데 정책본부 출신들이 사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롯데의 장자 신동주는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자 2015년 7월 아버지를 찾아간다. 아버지,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장남이지 않습니까? 신동주는 94 아버지를 앞세워 잃어버린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자 한다. 신격호 총괄 회장은 어느 아들 편에 설 것인가? 경영권을 사이에 둔 형제 간의 치열한 갈등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신동주 회장이 자기가 물러나고 난 뒤에 뭐 하루에도 열 몇 번씩 자기 아버지 아내와 같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마음이 돌아섰다는 건데 이거는 옛날 현대 왕 회장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누구 편 한번 손 들어줬다가 그 다음날 다시 아니다 그러고. 신동주는 신격호 총괄 회장을 등에 업고 일본으로 건너가 쿠데타를 시도하는데 신동빈을 비롯한 6명의 이사를 모두 해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신동빈은 아버지를 해임하며 곧바로 재반격하고 형제의 난에 이어 부자의 난으로 고륙 상쟁은 격화돼 갔다. お父さんを代表取締役から外しました。今日がはい。それでも黙ったのか。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해임시키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신동빈 1인 경영 체제에 힘이 실린다. 사실 신동빈 회장 같으면은 아베 지금 일본 총리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비롯해서 두루두루 정재계에서 굉장히 발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만나고 내 편으로 포섭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전쟁에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다. 롯데가의 불어닥친 태풍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여인,
신격호의 부인이자 두 형제의 어머니 시게미스 하츠코 여사. 신격호는 일본에서 시게미스와 결혼한다. 19살 때 일본으로 건너간 신격호는 온갖 고생 끝에 사업을 일구기 시작한다. 피부치 하나 없는 일본 땅에서 만난 여인. 그녀와의 결혼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데 롯데그룹 최상위 지배기업인 일본 광윤사 지분을 2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하츠코 여사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신동주가 일으킨 구태타를 하루 만에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는 어머니는 하츠코 여사의 보이지 않는 힘이 대단히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츠코 여사는 일본이 유력 가문 집안 딸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롯데를 일으킬 때 엄청난 후원자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 롯데 이사들을 설득할 때 하츠코 여사의 보이지 않는 후원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의 뿌리가 한국이냐 일본이냐는 정체성 논란으로까지 번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롯데그룹 사장단이 신동빈 회장 지지를 선언하는데 이로써 경영권의 무게는 차남 신동빈 쪽으로 기울었다. 사장단은 대한민국 5대 그룹인 글로벌 롯데그룹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오랫동안 경영 능력을 검증받고 성과를 보여준 현 신동빈 회장이 적임자임의 의견을 함께하고 지지를 표명합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이 아닌 차남 신동빈 회장을 선택한 사람들. 일본 롯데 홀딩스 주총에서도 신동빈의 손을 들어주면서 롯데 사태는 일단락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롯데 이 그룹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을 희석시켜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 이 부분은 어떻게 희석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한국 롯데가 앞으로 더 커 나갈 것이냐, 여기서 수습할 것이냐를 가늠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에 대한 감정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칫 편성하다 보면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2015년 국내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 재벌가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일부 재벌의 전근대적인 경영 방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은 표면적으로 고개를 숙였으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얼마나 따를지는 의문. 여러분께서 느끼신 롯데에 대한 깊은 의료는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물고 있는 신격호 시대. 재계 5위. 창업주와 싸운 롯데 신화는 집안 싸움으로 빛이 발해졌다. 한국과 일본 롯데를 장악한 신동빈. 그는 과연 무너진 롯데 이미지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